안녕하세요, 코인왕입니다. 오늘은 와이코프 패턴으로 보는 비트코인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파동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파동 관점이 아닌 이제 채널이 바뀌었다 라는 관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와이코프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세 개 관점을 모두 다 봤으면 좋겠고, 뭐 하나가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와이코프 패턴의 기본 규칙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은 분산 형태가 있고 축적 형태가 있고, 그 안에서 매집, 추세, 매집, 추세, 매집, 추세, 매집, 추세, 매집,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 구간에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우리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들 영상 긴 거 못 보니까 그냥 대충 간략하게, 엄청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패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부터. 첫 번째 패턴부터 볼 건데,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아까 제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는데, 이 패턴은 현재 지금 분산 패턴인 거예요. 분산 패턴을 넣어가지고 현 비트 자리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내용이랑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제 영상도 시청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분산 패턴이에요. A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B 구간에서 주요 라인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 두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오고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 스프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와이코프 패턴에서 스프링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당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당해? 뭐 채널이든 박스권이든 있으면은, 채널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가겠구나, 채널 하단이 깨지면은 하방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하방이 깨지는 무빙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스탑로스 걸러놓고 숏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항상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위로 만약에 깨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로 깨졌다고 생각해 보면은 뚫었네, 그러면은 스탑로스 여기다 걸고 위로 쭉 가야지, 롱 쳐야지 라고 하는데, 스프링은 그 과정을 전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뚫는 척하고 아래로 쭉 내리는 패턴, 이것도 스프링인 거고, 아래로 깨는 척하고 위로 쭉 올리는 것도 이것도 스프링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스프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래로 쭉 빼버립니다. 이게 분산 형태고, 이 분산 형태를 현 차트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 A 구간이 지금 이렇게 상승한 A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A 구간을 거친 다음에 첫 고점을 만들고 하단 지지라인, 주요 지지라인을 만들어요. 그 주요 지지라인이 바로 여기죠. 첫 주요 지지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 주요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고점을 살짝 올려줍니다. 고점을 살짝 올려줘요. 그게 2번 두 번째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할 때 패턴이 보통은 횡보로 나와야 되는데 횡보로 나오지 않고 좀 더 많이 뺐어요.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고 아래로 쭉 늘려줍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쭉 늘려주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터치. 근데 여기서 이 전고를 깨주는 무빙을 나오면서 전고 깼으니까 매수세 나오겠구나, 롱무빙 나오겠구나, 위로 쭉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들어왔던 롱물량들을 청산시키면서 힘을 축적을 한 다음에 숏힘을 축적시키고 아래로 쭉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시킨 건데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 D구간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다. D구간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C가 한 번 더 나오고 D, E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D구간이 이미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상단리 테스트도 2번밖에 안 거쳤고 하단리 테스트도 2번밖에 안 거쳤다는 거.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더 맞지 않나, 제 분석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추세에서 이러한 추세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와이코프 패턴이 맞다. 이러한 추세에서 이러한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분산 패턴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거라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옛날에 섹션 관점으로 뭐라고 했어요? 25.2K가 섹션의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윗단계가 32.5K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섹션의 마지막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가 25.2K고 윗라인이 32.5K예요. 근데 아까 그 분산 차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럼 25.2K 터치하고 다시 한번 32.5K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5.2K부터 32.5K까지 한 섹션이라고 했는데 25.2K를 뚫었으면 32.5K를 한 번이라도 터치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터치하는 무빙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C 구간을 거쳐서 32.5K를 터치하고 아래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2K가 뚫리면은 다음 섹션 라인까지 내려오겠죠. 다음 섹션 라인이 18.3K인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8.3K라고. 여기 18.3K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구간처럼 똑같이 내려오게 되면은 와이코프 분산 패턴이 똑같이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관점 플러스 분산 패턴을 적용한, 와이코프의 분산 패턴을 적용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상승 관점은 없나요? 32.5K를 터치하고 진짜 쭉 내려오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전에 하나 더. 제가 현 구간을 비트코인의 상승 준비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장 발생, 그 다음에 상승 준비장, 그 다음에 상승장. 하락장, 상승 준비장,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상승 준비장, 제일 최근에 상승 준비장이 어느 라인이에요? 2019년 라인이겠죠. 2019년 라인에서 49% 빼면서 하락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18.2K까지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42%거든요. 첫 번째 빠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축적을 해야 되니까 길게. 상승 준비장은 대충 531일 혹은 634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완전 상승장으로 가려면은 2024년 6월에서 9월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하락이 2번에서 3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첫 하락이 2번에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분산 패턴이 맞다면은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산 패턴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43%, 최고점부터 마이너스 43% 빼면서 18.2K가 아마 우리의 최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산 패턴, 아까 말한 것처럼 분산 패턴으로 보면은 하락하는 관점이 맞는데 하락하는 관점밖에 없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구간부터 현 구간을 와이코프 패턴으로 볼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 축적에 대한 와이코프 패턴이에요. 아래로 쭉 내렸다가 저점을 만들고, 이 아까 분산 패턴에서 반대로 뒤집어 놓는 게 축적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축적은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흘러간다 인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쭉 내려와서 주요 지지라인 지지해주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한번 깨줍니다. 그죠? 아래로 한번 깨주고 테스트를 거쳐서 상승, 그리고 2단계가 진입이 된다. 2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패턴으로는 이미 끝난 건데, 다음 패턴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예요. 2단계가 이미 끝나고 고점을 만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위로 쭉 올라가는 패턴.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그 동그라미 친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결론이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 축적 패턴이든 분산 패턴이든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 25.2K 라인이라는 거예요. 25.2K부터 24.3K 라인. 여기서 분산 패턴이든 축적 패턴이든 무조건 첫 반등은 나오고 위로 올라가서 32.5K를 깨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32.5K에서 밀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갈 거다. 두 개가 나온 거죠. 근데 메인 관점은 아직도 여전히 파동 관점이 맞아요. 파동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이틀 전 생방송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게 맞긴 한데 파동 관점이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새로 올려드린 패턴이 바뀌었다, 상승 추세가 각도가 바뀌었다 라는 관점과 오늘 Y코프 패턴까지 같이 보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현 구간을 매매를 할 거냐, 당연히 롱을 모아 갈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은 파동 관점으로 현 구간이 3파에서 4파로 움직이는 약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롱을 모아 갈 겁니다. 로스컷은 어디가 될까요? 25.2K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걸로 봤을 때 25.2K에서 24.3K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 25.2K에서 로스컷이 터지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돌파가 나오면은 돌파 롱을 칠 거예요. 현관점 혹은 여기서 스프링 아까 말해드렸죠. 스프링 과정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2.5K까지 여기서 약익절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파동 관점은 단기 고점이 나온 거고 아래로 다시 쭉 빠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약익절을 한 다음에 숏을 들어갈 건데, 숏에 대해서는 이 중단선이 깨지면은 숏을 없애고 한 번 더 롱을 쳐서 밑구간까지 본 다음에 30.5K에서 숏을 칠 건데, 30.5K에 숏 칠 때도 롱을 납둔 상태로 32.5K에 숏을 쳐서 30.5K에서 아래로 쭉 박히게 되면은 롱을 취소를 할 거고 전액익절을 할 거고 이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근데 30.5K에 로스컷을 한 32.8K, 9K 정도 걸겠죠. 로스컷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이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관점, 그리고 파동 관점, 그리고 어제 영상 관점, 그리고 이 관점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관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4개 모두 25.2K부터 이 라인, 25.2K부터 한 24, 이 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포지션 잘 잡으면은 여기에서 손실 받던 분들 다 맨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단에 제가 선물방 링크 하나 올려둘 테니까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서 저랑 같이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4개의 관점을 모두 보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비트코인을 지켜본 다음에 무빙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무빙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어떤 관점이 메인 관점이 될 것 같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